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라 IMS라는 조선 기자재 업체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23년 4분기 실적 관련해서 3월 26일 날 공유를 드렸었고 1차적으로 설명드렸었고 이제 24년 1분기 실적 나와서 업데이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이게 선박 용어 정리인데요. 내용들을 보시면 LNGC, LPGC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들이 자세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VLCC라고 해갖고 칼라 IMS하고 이제 연관된 선박 용어인데 베리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VLCC 예예 녹화중입니다. 3월에 그때 잠깐 못 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잠깐 간략하게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한라 IMS의 주요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벨 측정 시스템하고 VRCS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두 가지를 이제 성격을 설명드리면은 레벨 측정 시스템은 동사는 레벨 측정 시스템이 국산한 국내 1위 업체이며 2014년에 세계 1등 상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레벨 측정 시스템으로 선박용 원격 자동 측정 시스템, 그 다음에 선박용 원격 자동 경보 시스템, 일반 경보 및 측정 시스템 공급하고 있고, 원격 자동 측정 시스템은 선박용의 수위나 압력, 온도, 가스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주로 유류나 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이나 유조선에 장착된다. 근데 특히 탱커, 유조선에 장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VLCC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베리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그게 이제 탱커라고 부르는데 VLCC라고 부릅니다. 탱커, VLCC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으로는 VRCS가 있습니다.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같이 많이 세트로 납품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VRCS는 밸브 원격 제어 장치고, 선박 내 탱커의 밸브를 원격으로 개폐하는 장치로서 탱크의 유위나 수위를 계산하여 모니터링하며 통상동사의 레벨 계측기와 패키지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주력 매체 품목인 이 두 가지는 레벨 측정 시스템하고 VRCS는 탱커선, 유조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 두 가지 특히 탱커선이 늘어날수록 외형 증가에 유리한 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제품이 유체의 측정 및 경보와 관련돼서 유체를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탱커, 이 VLCC가 수주가 늘어나고 선박 건조가 늘어날수록 이 두 개, 한라 IS의 두 개 제품들이 국내 1위 업체이거든요. 글로벌리도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제품의 매출과 탱커 선박 수주 및 건조 매출과는 연동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탱커는 VLCC는 기존에 이제 LNG선은 조금 건조 기술력이 높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탱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낮고 저가형 선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주로 이제 거의 다 탱커 수주를 휩쓸었고, 최근에 이제 탱커 선박 연령들이 이제 선박 연령들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중국 쪽에 이제 도커가 꽉 차게 되면서 국내 쪽으로도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탱커 선박 신조선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이 탱커 수주들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VLCC 발주가 크게 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동안 중증했던 탱커 수주가 늘어나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발생 중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VLCC 수주 잔고 비중이 급감하고 장거리 운송에는 원유량이 늘면서 올해는 VLCC 발주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크게 느는 건 맞는데 최근까지 4월까지 체크한 바로는 중국 쪽에서 거의 다 휩쓸고 있습니다. 탱커를. 초대형 탱커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 슬롯이 2027년까지 채워지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장거리를 운송에는 원유에서 양이 늘어나라고 했는데 좀더 해외 선사들을 자극했고, VLCC 계약료에는 올해 말까지 총 129척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건조 중인 수주 잔량도 23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9 나누기 23이면은 120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의 2026년 탱커 슬롯은 거의 비어 있어서 사실상 국내 조선소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3월에는 이렇게까지 조사됐었고요. 현재 운항 중인 원유 운반선 절반 이상의 노보완 선박이라서 노선박 교체 수요와 지정 확정 리스크 확대에 따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주 연락이 시작되면 과거 최대치를 넘기는 발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근데 국내 조선사에서 VLCC 수준은 아직까지는 크게 높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쓸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린 탱커 발주 랠리제가 시작되면은 과거의 최대치는 넘기는 발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한라 IMSA 특화된 레벨 시스템과 VLCS 실적이 업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탱커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VLCC 이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스위즈 MR 탱커 이렇게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VLCC 월별 발주 추이를 보시면 23년이 주황색인데 20년도 이어서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24년도에도 이제 크게 증가되는 이제 현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VLCC 관련해서 거의 중국 쪽에 이제 탱커가를 중국 쪽에서 거의 휩쓸고 있었고 현재도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내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한라에서 23년 4분기까지 실적을 이렇게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23년 3분기 대비 23년 4분기에 QOQ로 이렇게 터닝한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투자 메리트는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4분기 실적 갖고 3월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사연은 뭐냐면은 탱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잔고, 그 당시에 수주잔고가 23년 4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였어요. 어디 갔냐. 이렇게 역대 분기 최대.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판단되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24년 1분 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탱커 관련해서 다시 업데이트 현황을 알려드리면은 국가별 조선소 수주 척수 현황이고, 분위 파악은 가능하고 MR 탱커 등 수주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합니다. 중국 쪽에 이 플렉서블 리서치 텔레그램 자료 내용인데 보시면은 한중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국도 물론 수준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월별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중국은 수주 선박수가 계속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4월에 64척. 주로 탱커 쪽으로 판단되고 VLCC나 뭐
MR 탱커나 수에즈막스 쪽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건 탱커 쪽에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현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협회 24년 1분기 중국 조선 3대 지표 동반 상장 관련돼서 하나증권 리서치에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좋은 내용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1분기 선박 건조량이 YY 34.7% 증가됐고 신규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59%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기준 수주 잔량이 34.5%, 각각 세계 총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수주 총량이나 신규 수주량이나 분기별 기준 수주 잔량이 한국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여건을 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국 제치고 세계에서 1위 탄환하는 K조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경쟁력에서는 뒤집혔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산업 가치 사슬 종합경쟁력은 전년 대비 생산 기점이 중국에 뒤졌다 보시면 되시고 연구개발과 설계 조달 부분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은 격차가 좁혀졌고 생산 부분은 중국에 역전됐습니다. 선정별로는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 가스분마사 LNG선에서 참여를 되고 있는데 LNG선에 집중했었잖아요. 컨테이너선 경쟁력은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유조선, 탱커, VLCC 에서는 중국이 22년 이후에 우리를 추월했고 현재도 훨씬 앞서가고 있다 보시면 되죠. 탱커 쪽에. 벌커선은 중국이 우리가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칼라 AMS와 관련된 연관 관계가 깊은 레벨 시스템과 VRCS는 탱커 쪽이잖아요. 유조선 쪽에. 그게 이제 중국 쪽에 22년 이후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탱커는 중국이 현재는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진 부분도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통해서 많이 도입을 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엔진 부분까지도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의 24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지역별 매출, 중국적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35%까지 높아졌다가 추세가 23년 1분기부터 금액 측면이나 점유율 중국 매출 비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물론 뭐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고 하나엔진 자체라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결코 낮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30%대 이렇게 유지되어 왔었고 중간중간에 9%대 빠졌다 다시 상승하는 뭐 사례가 있지만은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SP나 뭐 SNW나 뭐 엔진 기자재주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선수금이나 수정거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하나엔진도 보시면은 수정거나 선수금이나 수정거가 좀 꺾이는 좀 여건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하나엔진이나 KSP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거기서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실적을 추론해 보면은 QOQ를 좀 꺾일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조선 쪽에 이제 기술력이 우리가 좀 현재는 높다고 하더라도 신규 수주량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어쩌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쪽에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한라 IMS로 넘어가면은 24년 1분기에 실적이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은 이익률이 이제 많이 상승하는 추세고 확실하게 23년 4분기 되면은 24년 1분기 터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특히 영업이익이 이제 역대 두 번째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사회는 이제 GPM이 터닝했고 판관비율이 빠졌고 이 판관비율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난번에 3월 달에 이제 외주 가공비가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용 중에서. 그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 3월 26일 날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빠지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보시면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3월에 설명드렸잖아요. 광양 일부 부지를 포스코 퓨처캠에다가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이 이제 높게 발생됐었죠. 그때 800억 정도에서 현재 현금 보유,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상당히 높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사업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방향성 잡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재무지표도 상당히 이런 현금 보유량 감안해서 꽤나 우량한 모습 보이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도 양호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액 보시면은 이 성격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헷갈리시고, 이거는 이제 이 중에서 탱커하고 관련된 메밀 계측 시스템 쪽하고 VRCS 관련해서 이제 그런 그 관련된 제품들만 뽑아냈습니다. BWTS 요건 제외시키고요. 그냥 보시면은 제품별 매출액을 좀 더 압축시켜서 이제 보시면은 일반 경보 측정 장치하고 밸브 원격 자동 개체비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이제 탱커선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 보시면은 매출액이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밸브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 내수 쪽은 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압축시키면은 아까 레벨 쪽하고 VRCS하고 이 탱커 쪽하고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년 1분기 실적이 증가된 이유는 이 탱커와 연계된 VRCS하고 레벨 계측기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과거에는 이제 BWTS 매출액이 이제 급증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사유였었고, IMO 관련해서 이제 그 선박 평형소 장치에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때 발생됐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외주 가공비가 높게 발생됐습니다. 이게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외주 쪽에 많이 치중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매출액이 급증했지만은 그 동시에 외주 가공비가 급증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좀 많이 빠졌던 사례가 있었고, 이게 이 제품군이 매출이 빠지면서 외주 가공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설명드렸었는데, 이 비용의 성격별로 연도별이거든요. 외주 가공비 이렇게 높게 발생되는데, 이게 아까 그 선박 평형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BWTS 시스템. 이게 총 비용 중에서 외주 가공비가 22년에 16.1%까지 올랐다가 8.2%까지 빠진 사이는 이게 매출이 빠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률이 이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BWT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륵 같은 제품군이었죠. 매출은 높아지지만은 또 비용 측면에서는 안 좋은 그런 품목이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24년 1분기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면 중국 매출액이 역대 분기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탱커 관련해서 VRCS나 레벨 계측기가 중국 쪽 탱커 쪽으로 수출 매출액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이제 높게 발생 중에 있고, 국내는 좀 빠졌고, 기타는 이거 이외의 지역들,
그래서 특징적인 모습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지역별 매출액이 중국만 별도로 뽑아보면 24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추세는 뭐겠네. 탱커 관련돼서 이제 VRCS하고 일반 레벨 계측기가 매출액이 이쪽에서 높게 관련돼서 발생됐다고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IR분하고 통화하니까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매출액과 VRCS 수출 매출액을 추이를 이렇게 코리레이션 걸어보니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중국 탱커 최근에 거의 뭐 휩쓸고 있잖아요. 수출한 거를 보시면은 역대 분기 최대, 이게 전체 수출한 거고, 세분화시키면은 일단 그 전에 코리레이션 걸 보면은 3분기 레벨의 기간 83% 상당히 높게 상관관계가 발생되고, 이 추세대로 보면 하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주정거를 보시면은 아까 전체 수주정거에서 노란색이 이제 가장 높잖아요. 밸브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 탱커 관련된 수출 관련돼서 수주정거 역대 최대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합산시켜서 보시면은 요 파란색하고 이것들이 다 이제 그 중국 탱커 쪽하고 연계되거든요. 수정과 각각 다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각. 그러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중국 쪽 탱커하고 중국 쪽 탱커 쪽 관련돼서 수주가 잔고가 높게 발생 중에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고요. 제품군별로 다시 분리를 하면 레벨 계측기, VRCS 이 두 개가 탱커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역대 최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는 아직까지 탱커 발주가 최근에 이제 수주가 약간씩 들어온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쪽은 아니고 중국 쪽하고 이제 수주하고 연계됐다고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선수금은 역대 분기 최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면은 이거를 좀 더 신빙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매출액과 이게 연계성 코레레이션 걸어보니까 거의 뭐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밸브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L3로 걸어보면 매출액, 두 개 매출액과 수정거 걸어보면 코레레이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은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잖아요. 매출 채권 관련해서 회수가 늦게 되거나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크 사항으로 남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닝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까지 약간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하단부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근데 2개분기 연속에 상승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21년 2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대선 충당 설정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매출액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매출채권 잔액 변령 현황 보시면은 24년 1분기거든요. 6개월 이하 99.7%서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대비 금액이 훨씬 높아지고 있죠. 보시면요. 미연체 금액들이.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게 발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라IMS는 소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기자재 업체이지만은 최소 24년 하반기나 25년 초반까지는 구조적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끝냈네요.
3월에 했던 기업이라 하고, 혹시 뭐 재무적 지표 관련해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PNT 선택하신 분들도 많은데, PNT는 다음, 다음 주 주말에 할게요. PNT하고 덕선화의 메타 두 개 같이. 이 기타 유동부터 전체로 잡아갖고 한 겁니다. 별 말씀을요. 예전에, 잠깐만요. 그 레벨 계측 시스템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3월에 설명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한라IMS가 이전에는 기타 유동부채가 선수금이라고 표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선수금, 선수들이 기타 유동부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수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유동부채 전체를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세부 분리를 안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과거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은 기타 유동부채가 대부분이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뭐 질문사항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시간이 나왔으니까 1분기 실적들을 많이들 이렇게 체크해 보셨을 텐데, 실적 좋아 보이는 뭐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소개시켜 주실 기업들? 체크해 보고 좋아 보이면 분석해서 설명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좋아 보였던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소개시켜 주실 기업들 없으신가요? 음,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면은 뭐 잠깐 뭐 CNC 인터내셔널 주가가 좀 주가가 상승을 많이 안 했으면서 이게 좋아 보이는 기업들, 주가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면은 크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온그룹 전체 자체가 이온 상선은 말씀드렸듯이 좀 추세가 꺾였고, 그게 중요하죠.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서 좋아 보이는 기업들, 하방이 막힌 기업들. 미연 S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덜 반영이 된 것 같긴 하고, 잉크테크도 그렇고, 주가가 뭐 좀 덜 상승했으면서 좋아 보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낸 기업들 없으시니까? 파트론도 괜찮죠. 음, 제가 더 많이 찾아내갖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는데, 기업이 별로, 종목이 별로 나오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말씀들이. AES텍? 처음 듣는데? 신규 상장 중인가 보죠? 신규 상장 중. 실적은 뭐 전분기 대비 빈 쪽이네요. 근데 두 개 분기밖에 안 나와 있어갖고,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화장품 예전에 한번 소개 잠깐 시켰었는데 자외선 차단제 관련돼서. 그렇죠. 아,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AES 때. 이게 그때 기억으로는 한 개 기업의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AES 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선진부티 사이언스 최근에 뭐 신고가 기록하고, AES 텍이 이게 차단제가 미국에서 되는 건가요, 이게? 그때 그래서 한번 공부하다가 말았었는데, 요즘에 화장품들 핫해갖고, 안 오른 것들 막 찾고 있긴 한데, AES 텍 깜빡했었네요. 어이, AES 텍도 이거, 언제 이 기업도 올랐어, 이거? 아하, 놓쳤네, 이거. 우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들은. 정보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뭐, 한번 쭉 보고 있거든. 전력 관련주 관련해서도 쭉 보고 있고, 수소 관련돼서 쳐다보고 있고, ESS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고, YMTEC이라고 ESS 관련주 3분기인가 4분기 소개시켜드렸죠. 서진 시스템하고, 아모그린텍하고. 근데 여기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ESS. 근데 이 정도 실적 갖고는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소개시켜드리려고 계속 쭉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승파워텍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어느새 이렇게 올랐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관심 끊었었는데. 그래서 전력 전선 쪽에 이제 포함되면 그냥 다 올라가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는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로, 대체 종목군으로 화장품, 음식료, 전력, 전기 계속 힘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원전 쪽으로 이제 많이 또 얘기가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도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SAMR 관련해서, 체코 쪽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렌드에 맞춰갖고 선점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 평가도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한국 기업 평가 올랐으면은 그런 것들도 오르겠죠, 이제. 야이스 DMB나 이크레더블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계속 뻗쳐나가야지, 이제. 근데 오르지 않은 것들을 찾아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근데 기업은 뭐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수산에너빌리티, 한선 엔지니어링, 한선 엔지니어링 처음 듣는데 이거 신규 상장 중 거예요? 신규 상장 주네. 이거 많이 올랐네, 이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축하드려야죠. 누구 갖고 계시면은.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보기만 해야지, 뭐. 바닥에서 3배 올랐는데, 단기간에. 이런 거를 추세를 따라가고, 이제, 관련돼서, 수소 관련돼서 안 오른 것도 체크하는 게 좋죠. 음. 한국 기업 평가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는, 현재. 기관들도 사고, 수급 자체가 좋으니까요. 이거 좋은 기업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이것도. 과거에도 많이 올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배당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오르면은 이크레더블이라고 있거든요. 유사한 가치가죠, 가치. 그래도 어쩐가 보지. 이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보니까. 예. 백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좋아 보이는 기업들 많더라고요. 의류주들도 한번 다 뒤져봤고. 근데 의류주들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감성 코퍼레이션 이거는 좀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신고가 기록하고 있어갖고.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렇고. 근데 뭐 크게 임팩트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신성통상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 관건은 오르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죠. 다 올라있는데 뭐 두 개, 세 개 올라있는데 소개시켜드렸죠.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화성 인더스트리 아까 실적 체크해서 공유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저냥 하던데요. 실적이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진 않던데, 보니까요. 이익률도 너무 낮고, OPM이 2%, 3%. 주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증시 여건이 진짜 안 좋아지면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는 크게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급락하면 보통 증시가 급락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급락하면은 누가 이제 수영복을 벗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 해당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고 판단이 돼서 소개를 이도각 시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AES 덱은 좀 아깝네요. 뭐 다른 종목들 좋아 보이는 것들 없으십니까? 들어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닉네임 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막 이럴 때 던지셔야 되죠, 이제. 인텔리안 테크,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주정거나, 그 다음에 뭐, 선수군 관련해서. 태양광은 미국 쪽에서 퍼스트 솔라나 뭐, 그 상승하는 거 보면은,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태양광도 뭐, 체크해 봤거든요. 하나솔루션이나 뭐, SDN 뭐, 그런 것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대요. OCI? 태양광 쪽에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기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실까요? 이거 봐, 이거. 1,000원에서 거의 더블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실적은 근데 안 좋아요, 살려면 상당히. 이게 내러티브가 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 헥터 파이낸셜? 헥터 파이낸셜은 예전에 뭐였더라, 이게. 사명을 변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증권지 분석은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모르는 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증권주는 모를 것 같아요, 이번에. SM, 엔터주는 글쎄요. 꺾인 것 같아갖고 엔터주는 별로 지금 현재 고려할 거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팅 인베스트먼트 괜찮죠. 계속적으로 예전에 소개시켜서 그랬었잖아요. 아, 세틀뱅크였죠, 맞아, 세틀뱅크. 와이팜, 제가 분석을 아직 덜 해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중저가 폰 위주로 하다가 삼성 쪽에 플래그십으로 이제 23년부터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분기적 계절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계절성.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았는데 2분기에 실적이 좀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죠, 이 1분기에. 근데 분석을 아직 안 해와갖고 정확히 체크해보지 않아갖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되잖아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광고 선전비 대비 매출액 뭐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고 비용 측면에서는 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약간 의문시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익률이 계속 이 광고비를 때려 부어야지만 이익 매출액이 높아지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또 이익률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모르죠 뭐 이거. 비치로셀도 괜찮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비치로셀, 비치로셀? 비치로테크가 아니라요. 비치로셀은, 비치로테크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이거 전력 쪽 관련되잖아요. 전력 쪽에 관련돼서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잠깐 볼까요? 일 분기 실적 괜찮네. 고학기, 저학기 뭐 그런 것들 관련되고 우주항공하고 비치로셀도 자회사로 두고 있어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숨겨진 전력주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예전에 이거 이상한 뭐 테마였갖고 많이 상승해갖고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는데 주가 많이 빠지면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주가 잠깐 볼까요? 애매하네. 테마성이 심해갖고 이것도 애매하네 이것도. SFA도 괜찮죠. SFA, PNT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전기차 업황이 좀 그러니까는 힘을 뭐 제대로 못 받고 있죠 현재. 호웨이 이거 나오니까 그냥 한번 쭉 말씀하시는 것들 보는 거예요. 호웨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실적을 볼까요? 여러 종목들을 이게 간단하게라도 접해보는 게 좋겠죠. 실적은 뭐 꾸준하게 상승 증가 추세네 보니까요. 컨센도 괜찮고 1분기 실적도 와이어와이로 꽤 증가됐네 보니까요. 현금흐름도 좋고 넷마블이 주요 주주네. 특이하게
와, 이거 꽤 상승했네요. 의외로. 근데 뭐 월봉상 보면은 좀 애매한데 이것도 들어가기가 현재 많이 오르는 기업도 많네. 영풍전밀 괜찮죠. 지오소프트? 저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라고 그냥 같이 보시는 거지 뭐. 이것도 많이 올랐네. 실적이 실적이 꽤 좋아졌네 이거. 모르는 기업들도 꽤 많지.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용품정리는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생략하고 태광? 실적은 좀 꺾였는데요. 보니까 와이로 꺾였는데 23년도에 역대 최대인데 24년 1분기 많이 꺾였는데요. 실적이. 그게 참 어렵죠. 주가 상승이 미미한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으면서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장땡이죠. 대원제약 괜찮죠. 근데 실적이 일단은 최근 분기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재무적 지표 중에서 선수금이나 뭐 수주한거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뭐 그런 추세가 보이는 기업이면은 괜찮죠.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많이 최근에 하락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24년 하반기까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애매한데요. 실적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정답이 아니죠. 저도 잘 몰라요. 태강. 화학적 유니드나 뭐 코롱 EMP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SD 생명공학 선행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대원제약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감기 쪽이잖아요. 감기 쪽. 사마제약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찍었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죠. 대원제약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23년도에 분기로 보면은 1분기 실적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죠. 이게. 근데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주가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갖고 괜찮은지 체크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적은 역대 최대인데. SD 생명공학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인데 SD 생명공학이 인수했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는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 정상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매출액이나 뭐 실적 아직 적자인데 매출액도 빠지고 그런데 영업이익, 매출원가나 이런 것들 판관비율 같은 거 보면은 확실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적자가 좀 23년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SJ 생명공학이 터닝하면은 대원제약 쪽에서도 이득적으로 측면에서 괜찮죠. 또 화장품 쪽 관련이잖아요. SJ 생명공학이. 그러니까 대원제약이 이제 이것 SJ 생명공학이 터닝하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로 숨은 화장품 관련주로 뜰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스토리가 있고 실적 좋은 거 최대치인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책 사전에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웨어부사는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가는 탄력을 못 받더라고 보니까요 현재.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기업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 움직이면은 이제 국내 저가 항공사들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미국 쪽의 항공사들하고 이제 한국 항공 쪽하고 이제 관련돼서 항공사들하고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이 항공사들이거든요. 미국 쪽에. 여기가 이제 움직여지면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데 이제 한국 항공 같은데 관제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 지상 조업 같은 것들 미국의 트렌드가 움직여야지만 국내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 화장품은 뭐 울타부티나 ELF 미국의 울타부티는 엄청나게 빠졌네. 그다음에 이 엘프 뷰티 여기는 실적 잘 나왔고 원래 근데 스토리가 울타뷰티 이게 실적이 많이 증가돼서 이게 미국 쪽에서 중저가 관련돼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화장품들 탄력받은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막 했었는데 이거는 요즘에 반영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요. 화장품주들도 이거 보면은 추세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주 아모레 파시픽만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공부를 잘 못해갖고 에어부산이나 AC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도 있잖아요. 그거 연계시켜서 보세요. 근데 지금 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주가가 임팩트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 쪽, 누클리어 에너지 쪽에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대한 소비를 같이 쉽게 들었던 거고, SMR. SMR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무슨 2조 잭팟도 올렸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하시더라도 연관된 기업들을 세팅을 시킨 다음에 미국에서 움직이면 국내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방산 쪽, 방산 쪽은 ETF인데 계속 신고가 유지 중에 있잖아요. 이게 트렌드 맞춰서 가는 거죠. 이제 국내도 우주항공 쪽하고. 그 미국 주식은 트렌드를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GO 엘리멘트. 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신규 상승률, 반도체 관련 위주인가 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출이나 뭐 이익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낮은데, 이게. 잘 나왔긴 잘 나왔는데, 추세가. 모르겠어요. GO 엘리멘트. 실적은 뭐 과거 대비 참 확실하게 잘 나오네, 보니까요. GO 엘리멘트.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온지 기준점을 잡으려면 최대치 실적 찍었던데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73억이니까는 한 16억 정도 나와야 되죠. 14억 최대치 근접했네요 보니까요. 이게 연속성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기후 엘리먼트 ALD 음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괜찮네요. 이게.
반도체 중성주라고 많이 빠져나 보군요. 최근에 1300억 시총도 낮고 시총도 잘 나오고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엘리멘트 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주가 쏟아져 이런 게 기회일 수도 있죠. 실적은 별대치는 작은데 역대 최대치 분기로 나눠서 때려 나오니까 거의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프리캐시 플로도 현금으로도 괜찮고 삼성 쪽으로 많이 납품하나 보네.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넷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보는 개념이니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건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지? KT, SK 브로드밴드, 광통신장비, 그냥 기업 내용이 좀 애매하게 애매하네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네.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실적이? 근데 현금으로는 또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우리네. 실적 정리하면서 한번 체크한다고 해서 텔레그램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긴 한데, 기업으로는. 우리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이거? 별도로 봐도 좋고, 자회사가 또 뭐가 있네. 자회사는 별게 아닌데. 우리넷이 이렇게 증가된 줄 아세요? 사유를? 아, 일에 쓰인 거죠, 그럼요. 뭐, 11시 10분이네. 오늘은 좀 잡담을 길게 하고, 시간이 남아갖고 잡담 길게 해서 별로 영향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갖고. 추가적으로 뭐, 좋아 보이는 기업 더 추가 있으신 거 있나요?
이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시간 나오면은 뭐 일찍 끝나면은 남는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다음 주 대비해서 좋아 보이는 정보들 있잖아요. 한번 각자 찾아보시고 소개시켜 주시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보 의견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보 의견을 드리는 건 같이 보는 걸로. 제가 정보 의견 드리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때 5명 몰라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죠. 일요일 날 같이 보는 시간을 하시죠. 일요일 날 이제 짧게 끝내고, 한 종목 끝내고,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하고, 사보고서 보고,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근데 제가 제시를 못 드리고, 좋아 보이는, 예, 예. 좋아 보이는 정보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펼쳐보이고, 사보고서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죠.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